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2022년 5월 14일에 시행될 요양보호사 시험대비 기출문제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16번 손목이 삐어 부종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서 포인트는 부종이죠. 부종이란 띵띵 부은 것을 말해요. 손목이 삐거나 발목이 삐었을 때 그 부위가 붓게 되는데 그것을 부종이라고 하죠. 부종을 내버려 두면 근처의 신경과 혈관과 근육이 눌리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하게 돼요. 자, 그래서 부종은 빨리 가라앉히는 게 도움이 되죠. 부종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붕대로 부은 부위를 감아주는 거예요. 칭칭 감아주는 건데, 시험 문제에는 칭칭 감아준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오지 않아요. 어려운 말로 나오죠. 여기 1번에 손상 부위 압박, 무엇으로? 붕대를 가지고 부종이 생긴 부위를 압박을 해준다. 그러면 압박을 하기 때문에 부종이 빠지기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어머 너 거기 아프니? 가만히 있어 라고 하죠. 그래서 사용을 자제하기 때문에 부종이 빨리 감소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손상 부위 압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종이 생긴 부위를 올리도록 한다. 그리고 아이스백을 대주도록 한다. 찬물에 담그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죠. 17번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물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서 포인트는 분비물이죠. 옳은 것은 분비물이란 우리 몸의 찌찌를 말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액체와 고체로 된 찌찌를 말하는데,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은 전부 다 단백질 성분이다. 그래서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구도록 한다.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샤브샤브처럼 익어버려요. 선지처럼 익어버리고 순대처럼 익어버려요. 자, 그래서 1번 대변이 묻은 하의는 소각한다. 대변이 묻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각하진 않아요. 법에서 정한 감염병에 걸렸을 때는 소각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핵으로 돌아가신 분들, 법정 감염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화장을 하죠. 자, 혈액이 묻은 침구는 삶는다. 삶지 않아요. 먼저 찬물로 씻죠. 3번 가래가 묻은 상의는 알코올로 세탁하지 않아요. 가래에 찬물로 먼저 씻죠. 4번 분비물이 묻은 침구는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한다. 분비물이 묻은 것은 분비물이 묻은 것끼리 끼리끼리 세탁해요. 자,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규칙을 정해놨어요. 깨깨, 더더, 오오, 소소, 멸멸. 이 말은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끼리,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끼리, 오염된 것은 오염된 것끼리, 소독된 것은 소독된 것끼리, 멸균된 것은 멸균된 것끼리 같이 놓도록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 묻은 것은 피 묻은 것끼리, 대변이 묻은 것은 대변이 묻은 것끼리, 피가 묻은 것은 피가 묻은 것끼리 둔다. 그래서 분비물이 묻은 것은 분비물이 묻은 것끼리 처리한다. 이런 식의 규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5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닦는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닦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닦는다. 18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노화란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어디가 호흡기계라는 것은 공기가 통하는 곳, 숨을 쉬는 곳을 말해요. 숨 쉬는 곳이, 자,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한다. 호흡기계에 숨 쉬는 곳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몸으로 찌찌가 들어오지 않도록 산모들이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먼지 나는 운동장에서 좀 놀더라도 쉽게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만 먼지가 있거나 안 좋은 곳에 있게 되면 감기가 쉽게 걸리고 가래가 들끓게 돼요. 그것은 산모 운동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산모 운동은 우리 몸의 찌찌를 걸러내는 필터링인데, 그 필터링의 운동력이 감소하니까 우리 몸으로 찌찌가 자꾸자꾸 들어와요. 찌찌가 들어와서 가래가 생기고 가래가 더 단단하게 굳게 되죠. 그러면 그럴수록 세균들이 몸 안에 많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리고
그리고 감기에서 폐렴으로 잘 진행한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감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섬모운동 감소. 그래서 가래가 잘 생기고 감기에 쉽게 걸린다. 19번 헬리코박터 감염이 원인이 되어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이 나타나는 질환은, 여기에서 질환이라는 것은 질병이에요. 질병. 매우 속이 쓰리고 상복부가 매우 불편한 질환 5개 중에서 하나를 찾는다. 소화기 질환이죠. 1번 협신증. 협신증이라는 것은 심장이 조필협, 조이듯이 아픈 것을 말해요. 우리가 심근경색의 하나로 협신증이 오죠. 흉통이라고도 하고요. 관상동맥 경화로 인해서 심장으로 산소가 충분한 피가 가지 못했을 때 심장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3글자로는 협신증, 2글자로는 흉통이라고 불러요. 대장암은 대장에 생기는 암덩어리가 생긴 것을 줄여서 대장암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피똥 싸는 암. 담석증은 담관에 돌멩이가 생긴 것. 담즙 자체가 우리 몸에 가장 찌찌인 불순물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잘 뭉쳐요. 자, 그래서 돌멩이가 잘 생기죠. 췌장염은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사람들, 가장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췌장염이 잘 걸리죠. 자, 그래서 속이 매우 쓰리고 상복부가 불편한 질환은 위궤양이에요. 위, 그래서 위에 궤양, 궤양이라는 말은 헐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위에 염증이 생긴 것을 위염이라고 하고요. 염증이 깊어져서 헐은 것을 궤양이라고 하고, 궤양이 더 심해져서 구멍이 빵 난 것을 위천공이라고 하고, 천공이 되면서 그 근처에 혈관이 터지게 되면 출혈이 생겨요. 그것을 위출혈이라고 하고, 그리고 달라붙기도 하는데 협착증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장이 꼬이는 것을 장축첩증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근처에 장끼리 달라붙는 것을 유착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궤양은 좀 더 깊이 폭패인 상처를 말해요. 그 폭패인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된다. 근데 이제 헬리코박테리아 균이 있으면 위궤양이 좀 잘 생겨요. 근데 이제 헬리코박테리아는 우리나라처럼 음식을 같이 수저를 정궈서 먹는 그런 민족들에게는 헬리코박테리아 균이 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점점점 일회용 그릇, 1인 1기의 그릇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했죠. 그런데 우리 집 가족이 4식구인데 엄마가 헬리코박테리아 균이 나왔다, 건강검진해서, 그러면 나머지 3식구도 같이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약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똑같이 헬리코박테리아 균이 똑같이 없어져요. 왜냐면 서로 주고받는 균이기 때문에. 20번에 만성기관지염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만성이라는 것은 한 가지 질병을 3개월 이상 앓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관지가 염증에 시달린 병, 만성기관지염.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기관지가 띵띵 부어 있어요. 그래서 통로가 부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지나가기가 원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늘 숨이 차고 헐떡거리고 핑크색 피부를 유지하지 못하고 거무축축하고 늘 숨차 있죠. 늘 숨차서 헐떡거리고 있는 분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분들이 바로 만성기관지염 환자예요. 그런데 음식이 지나가는 식도와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가 나란히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의 온도를 기도도 같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천식, 이렇게 기도기관지에 염증이 있는 환자들은 부드러운 음식을 줘야 되고, 짜고 맵고 차고 뜨겁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주게 되면 바로 기관지가 반응을 해요. 자, 그래서 음식도 그 자극적인 것은
주지 않고 제한하도록 한다.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죠. 1번 심호흡을 제한한다. 심호흡이라는 것은 깊은 호흡이에요. 휘파람 같은 휘파람을 부는 깊은 호흡. 특히 어떤 휘파람이냐면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밖에 나와서 부는 긴 휘파람 있죠. 그 휘파람을 부는 것은 만성기관지염, 만성천식 환자에게 매우 좋은 폐활량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제한한다는 것은 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 이거는 권장해야 되니까 틀렸어요. 음식을 뜨겁게 한다? 잘못됐죠. 틀렸죠. 창문을 열어 찬 공기로 건강한 사람도 찬 공기 쐬면 기침 나와요. 하물며 만성기관지염 환자는 안 되죠. 호흡곤란 시 앙와의 자세를 취하게 한다? 반자이죠. 앙이라는 것은 바라볼 앙자예요. 누울 와자. 누워서 바라보면 천장이 보이는 거. 천장이 보이는 자세를 앙와이라고 한다. 앙와이로 계속 오래 있으면 욕창 생겨요. 5번 처방대로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기관지를 확 열어주는, 기관지라는 가지를 쫙 펼쳐주는 약을 기관지 확장제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갖고 다니냐면 만성기관지염, 만성천식 환자들은 주머니에 기관지 확장제를 가지고 다닙니다. 적절하게 그때그때 잘 사용하도록 한다. 21번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에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자, 그러면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왜 관상동맥이냐면 관상, 그래서 마치 그물처럼 생겼다. 또 예수님이 그 가시관을 머리에 썼죠. 예수님이 쓴 관처럼 심장을 돌돌돌 말고 있다. 그래서 이 심장을 잘 보면 아기 머리처럼 생겼어요. 제가 차후에 심화 학습 과정을 이렇게 강의를 올릴 거예요. 이제 그때 잘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자, 그래서 요양보살 책에도 심장 그림이 나오거든요. 심장을 잘 보고 있으면 마치 아기 머리 같아요. 신생아 머리같이 생겼는데 그 머리에 관을 씌운 것 같은 혈관이다. 그래서 관상동맥이요. 그래서 심장이라는 것은 피를 가득 갖고 있는 주머니예요. 그 주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뿡빵 뿡빵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우리 60주의 세포에게 피를 뿡빵 하면서 줘서 우리 60주의 세포가 그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 먹어서 이렇게 건강한 핑크색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인 그 자신도 매우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먹어야 살아요. 그 심장에게 산소피를 실어 나르는 혈관이 바로 관상동맥이에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관상동맥 안에 때가 끼게 돼요. 근데 그 때가 보통 55세가 되면 운동을 한 사람이나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이어트를 한 사람이나 다이어트를 하지 않은 사람이나 누구나 때가 낀다는 거예요.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통로가 좁아져서 피가 원활하게 잘 돌지 못하는 그 어떤 날에 갑자기 가슴이 예리한 칼날에 찔리듯이 아픈 통증이 찾아와요. 그 통증을 세 글자로는 협신증, 두 글자로는 흉통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가슴 흉자, 가슴이 아프다, 통증 통, 그래서 흉통. 정답은 2번 흉통이에요. 자, 이랬을 때는 니트로글리산이라고 해서 그 관상동맥을 한 번에 쫙 열어주는 혈관 확장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쯤 쓰러지신 분들은 비상시에 갖고 다니세요. 스프레이도 있고 붙이는 패치도 있고 또 알약도 있고 혀 밑에 넣죠. 왜냐하면 혀 밑에는 혈관이 많아요. 혀에서 심장 가깝죠. 그래서 혀 밑에다 뿌리거나 혀 밑에 녹이는 약을 갖고 다니시는데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이다.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마치 좁아진 혈관을 다이너마이트처럼 투두두두 딱 열리게 해주는 거죠. 30초 이내에 녹아서 30분 이상의 효과를 발휘해서 목숨을 구해주는 중요한 약이에요. 22번에 복압성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복압이라는 것은 복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오줌이 실금 지린다. 오줌을 지린다. 누가 지리냐? 여자가 지리죠. 남자는 오줌이 나오는 길이 요도의 길이 20cm예요. 20cm에서 군산에서 서울까지 중간에
화장실 들리지 않고 쭉 서울까지 갈 수 있어요. 중간에 가지 않고. 근데 자꾸 중간에 내려서 간다 그럼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여자들은 중간에 꼭 내려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요도의 길이가 5c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방광에 조금의 오줌이 고여도 출렁거리기만 해도 오줌을 지리게 돼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미를 잃게 되는데, 남자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오줌을 못 싸고 여자는 오줌을 지리게 된다. 그래서 각자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미를 잃게 돼요. 여자는 지리고 남자는 오줌을 못 싸게 된다. 자, 그러면 뛰다 싸고 웃다 싸고 재채기하다 싸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싸는 것, 그것을 복압인데, 가장 좋은 것은 복부의 살이 덜 찌게 하는 것. 그래서 복부의 살을 가능한 좀 빼는 것, 다이어트 도움이 돼요. 근데 뱃살을 빼기는 참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변비가 있다면 변비를 예방하거나 변비를 줄이는 거예요. 변비라는 것은 대변이 비정상적으로 꽉 찬 것을 말하죠. 대변이 비정상적으로 꽉 찼으니까 그 꽉 찬 똥을 내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많이 줘요. 꽝꽝꽝꽝 힘을 주죠. 그러면 여자들은 요도질 항문, 한 덩어리의 근육에 3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문에만 힘을 줘도 요도에도 힘이 가죠. 그래서 같이 헐거워진다. 그러니까 변비를 예방하는 게 오줌을 지르는 요실금에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변비를 예방하게 한다입니다. 변비를 예방하는 첫 번째는 물을 마신다. 두 번째는 풀떼기를 먹도록 한다. 세 번째는 운동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 개선제 등을 먹도록 한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지문을 다시 한번 보면 1번 수분을 제한한다. 제한한다는 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줌을 지린다고 해서 수분을 제한하면 변비가 심해져요. 기침을 좀 참아야겠죠. 기침하면 순간 싸니까. 매일 줄넘기를 하게 한다. 줄넘기보다는 케겔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조였다 폈다 하는 케겔 운동. 그래서 접시에 물이 있고 그 물을 요도질 항문 3개의 구멍 중에 하나의 구멍으로 쫙 빨아들인다고 생각하고 빨아들이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쫙쫙쫙. 그래서 하루에 100개 200개씩 하면 요실금이 좋아집니다. 변비도 좋아지고요.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카페인 성분은 우리 몸의 수분을 뽑아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뇨 작용을 한다. 이뇨라는 것은 두 이자, 그래서 이 2번 이상 오줌을 싸게 하는 이뇨제 성분이 카페인 성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각성을 하게 되는 게, 졸려도 우리가 오줌 마려울 땐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카페인이 그런 효능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분을 뽑고, 수분이 너무 많이 뽑히게 되면 대장 안의 수분도 뽑아가니까 변비가 더 심해지게 되고, 변비가 심해지게 되면 요실금도 심해지게 될 수 있으니까 적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실금 환자 그 자신이 변비가 있다면 변비를 줄이도록 하고 변비를 예방하도록 한다. 변비를 개선시켜 주도록 한다. 이런 것이 정답이 될 수 있다. 23번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뼈 골자에 마늘 다자에 구멍 공자. 골질이 꽉 차 있었는데 어느 날 골질이 솔솔솔 빠져나가서 구멍이 숭숭숭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약한 충격에도 뼈가 와그르르 하는 거예요. 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외선 차단한다. 자외선과 뼈는 무슨 관계냐면, 우리 피부 표면에는 이렇게 에르고스테롤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이 호르몬이 자외선을 만나게 되면 비타민 D3로 합성을 해서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그 깊은 잠을 잘 자게 해주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갖게 하는 좋은 작용을 해요.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두꺼운 옷을 입거나 하게 되면 이 합성을 잘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 단점이 있죠.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피부 표면에 있는 에르고스테롤 분포가 많이 감소해요. 그래서 젊은 날에는 1시간만 걸어도 됐지만 이제 나이를 드시게 되면 그거의 몇 배를 걸으셔야만이 겨우
비타민 D3가 생길랑 말랑한다. 그래서 사실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3가 생기는 거는 어린애들이나 하는 해당이 되는 거지 어른한테는 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골다공이 위험해요. 다이어트 때문에 골질이 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먹어야 골질이 채워지는데 먹지 않으면 골질은 안 채워질 방법이 없죠. 체중 부하 운동을 제한한다. 제한한다는 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체중 부하라는 건 부하, 체중이 부가 실린다. 체중 무게만큼 쾅쾅쾅 거리는 운동을 하면 우리가 먹어서 섭취한 칼슘이나 비타민 D 이런 성분들이 뼈 속으로 잘 스며들게 하는 자극이 돼요. 그런 쾅쾅거리는 운동은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이고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 그런데 그 운동을 제한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틀렸다. 그리고 항혈전제 장기 복용은 골다공증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한다. 비타민 D, 말린 음식, 표고버섯, 고기 성분 이런 거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 음식들을 골고루 먹도록 한다. 그런데 사실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완전히 섭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비타민 D를 복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위가 좀 안 좋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근처에 가까운 의원에 가셔서 비타민 D3 주사를 석 달에 한 번씩 맞으세요. 그러면 우리 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는 어금니예요. 치아. 우리 치아가 가장 중요한 뼈인데 이 골질이 빠지게 되면 치아의 골질도 같이 빠져요. 그래서 어느 날 깍두기 먹다가 이빨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나이를 먹을수록 비타민 D 주사를 맞고 약국에 가셔서 B콤씨, B와 C가 섞여 있어서 B콤씨인데 유한양행 그런 B콤씨를 하루에 한 알 정도 드시고 석 달에 한 번씩 비타민 D 주사를 맞는다면 가장 좋은 것은 일단은 뼈가 튼튼해지시고 치아가 건강해지시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잡스러운 감기나 이런 병에 걸리지 않고 피부 부스럼이 생기지 않아요. 자, 그래서 5번 비타민 D 함유 음식을 섭취하도록 한다. 24번에 욕창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욕창이라는 것은 피부가 짓무르는 것을 말해요. 어린아이들 기저귀 발진 생기죠. 기저귀 발적 그것처럼 피부가 짓무르는 것을 욕창이라고 하는데 우리 60주의 세포는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 먹어야 핑크색을 유지하고 건강한 살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부위가 매일 2시간 이상 75 이상의 압력으로 매일매일 눌리게 된다면 그 부위가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 먹지 못해서 영양이 불량해지면서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얗게 불구죽조 그리고 이제 진물이 나고 까맣게 되고 뚫리게 되고 이렇게 욕창이 생기는데 한번 욕창이 생기면 좋아지게 만드는데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욕창이 생기냐? 피의 흐름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대로 멈춰라. 얼음이 되신 분들. 부동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 바로 욕창이 잘 생기는 대상자예요. 누가 와서 나를 체위 변경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자세 그대로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이 바로 욕창이 잘 생길 대상자다. 그러니까 못 돌아다니는 와상 대상자를 찾으시면 돼요. 1번 걷기를 즐기는 과체중 대상자. 걷는다고 했으니까 아니죠. 지팡이를 짚고 걷는다. 아니죠. 체중 부하 운동이 어렵다. 어쨌든 어려워도 운동은 하니까 아니죠.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산책을 한다. 산책을 하니까 걸을 수 있으니까 욕창이 안 생기죠. 하지만 4번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부동이죠. 누군가가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지 않으며 그 자세 그대로 있을 수 있는 환자죠. 자, 그래서 자세를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대상자를 찾는다. 부동 자세 대상자를 찾는다. 우리 인간의 건강을 가장 해치는 것은 부동이다. 그대로 멈춰라. 가만히 있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행동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힘든 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자, 4번에 체위 변경이 어려운 척수장애 대상자, 누군가 와서 뒤집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부동 환자가 욕창이 잘 생기는 대상자이다. 25번 대상자에게 손의 손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손에는 뒤통수 쪽에 있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잘 중심을 잡고 걸을 수 있는 것, 보행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는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손해가 한 7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멀미를 예방하는 키 밑에 붙이는 그 부위를 우리는 달팽이라고 해요. 달팽이관, 속기, 내이라고 하는데 이 달팽이관, 속기, 내이가 바로 3의 비율, 그래서 7대 3의 비율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요. 가장 많은 퍼센트를 하는 것은 손해죠. 그래서 같은 뇌 혈관 출혈이라도 손해에서 혈관이 터지신 분들이 운동장애가 아주 심각하죠. 자, 그래서 손해가 손상이 되면 반드시 걸을 수가 없고 단추를 낄 수가 없고 정확하게 표적을 맞출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수저지를 이제 정확하게 협응이 잘 안 돼서 수저를 들어서 입으로 갖다 대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특징적인 증상은 비틀거린다요. 비틀거린다. 1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이것은 되뇌의 손상이요. 되뇌는 감정과 지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곳이에요. 되뇌. 그래서 되뇌의 손상이 되었을 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 되뇌의 손상이죠.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되뇌의 손상이죠. 한 개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이것은 시신경, 보이게 하는 시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물체가 여러 복자, 여러 개로 보이는 거, 그걸 우리가 복시라고 해요. 그래서 시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복시가 나타난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운동 실조증, 비틀비틀거린다. 그래서 응급실에 있으면 어르신들이 막 택시 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호미질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호미가 엇나가. 이거 아무래도 중풍 같아서 택시 타고 왔어. 이런 분들은 정말 대박이죠. 큰일을 당하실 거를 미리 조기에 차단하신 거죠. 택시 타고 달려오셔서 작은 혈전 있는 걸 발견해서 혈전 용해제를 써서 이제 전혀 후유증이 없이 말끔히 치료가 된 거예요. 터지기 직전에 아무 사고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한 달 전부터 계속 사인이 있었어요. 머리가 아프고 물체를 자꾸 떨어뜨리고 어지럽고 했는데 청심환 먹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먹고 안 오시고 한 방에 빵 쓰러져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사인을 항상 귀 기울이도록 한다. 머리가 아픈 거, 눈이 아픈 거, 뒤통수가 아픈 거, 손이 저린 것, 이런 사인에 약간 귀를 기울이도록 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